네, 전일 국내 증시 경제지표 발표가 부재한 가운데 뚜렷한 방향 없이 등락을 거듭한 끝에 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3.45포인트 0.15% 소폭 상승하면서 2,317.14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전날 대비 3.43포인트 0.5% 상승하면서 694.68에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가 6,606억 원 순매수를 보여준 가운데 외국인은 381억 원, 개인은 6,197억 원 각각 순매도를 나타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249억 원, 기관은 2,273억 원 각각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는 3,41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0.3% 떨어졌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4% 올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9%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가 1% 하락 마감했습니다. LG화학이 1.3% 올랐고요. 삼성전자 오선주는 0.5% 떨어졌습니다. 삼성 SDI가 0.3% 상승으로 마감됐고요. 현대차도 0.64% 올랐습니다. 네이버가 0.28% 소폭 상승했고요. 기아가 1.59% 상승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의료정밀 섹터가 3.3% 강세를 나타냈고요. 비금속 광물 섹터도 2% 이상 올랐습니다. 그밖에 섬유, 의복, 의약품, 증권, 운수장비 업종이 상승 마감한 가운데 종이목재 업종 0.5% 떨어졌고요. 보험, 전기, 전자, 금융, 전기가스, 음식료 섹터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 강세를 나타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0.3% 올랐습니다. LNF 강보합권에서 마감됐고요. HLB는 1% 떨어졌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0.2% 소폭 하락한 가운데 에코프로가 2% 강세를 나타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6% 넘게 올랐습니다. 펄어비스가 3.58% 상승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0.58% 상승 마감했습니다. 리노공업 4.8%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 전거래일 대비 6원 하락하면서 달러당 1,274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은 글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와 시장 이야기 그리고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큰 이벤트도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연휴 대체 휴장이 된 가운데 일단 어제 국내 증시를 먼저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량도 없던 모습이었고 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도 좀 부담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반등에는 성공한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일단 연말 되면요 전체적으로 이제 거래량도 많이 줄고요. 시장 자체가 약간은 이제 한산한 그런 시즌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늘 연말이면 이제 배당, 그다음에 배당락이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역시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도세 이슈 이게 지금 증시에는 약간씩 수급적으로 영향을 좀 일부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이 굉장히 낙폭이 컸었습니다. 양도세 이슈가 시장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고 그 전일자 미국 시장의 영향도 좀 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양도세 이슈 일부 약간 완화되는 부분들이 좀 발표가 되면서 조금 소폭이지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그 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그 시장 내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좀 몇 가지 말씀드려보게 되면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가 어제 약간 강세의 모습을 띄었습니다. 네네. 셀트리온이 한 플러스 1.45 정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플러스 3.12, 셀트리온 제약이 플러스 6.15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어제 나왔던 뉴스를 보시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 우크라이나에 50억 정도 되지만 허주마라고 하는 이 의약품을 이제 공급하게 된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좀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던 게 특징이었고요. 지난주 그 16일일 겁니다. 아마 그 셀트리온 그룹주가 동시에 배당 관련돼서 발표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네. 우선 그 내용 말씀드려보게 되면 셀트리온이 현금 배당 한 주당 375원, 주식 배당은 한 주당 0.04주,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현금 배당 한 주당 130원, 주식 배당 한 주당 0.04주, 셀트리온 제약은 현금 배당은 없고요. 주식 배당만
한 주당 0.05주 이렇게 준다라고 공시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도 제가 볼 때는 배당 매력도가 일부 좀 있기 때문에 좀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동반해서 올라온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제 그 LCC 업체들,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 업체들도 주가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했고요. 최근에 추세를 계속 높이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11월 달 들어서 일본 쪽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 상당히 지금 많아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항공 포털 사이트에서 집계가 되면서 계속해서 숫자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연일 뉴스화가 되면서 계속해서 이 항공주들, 특히나 LCC 업체들에게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게 지금 작용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 LCC 업체들이 지난 아마 2월일 겁니다. 리오프닝 분위기가 불 때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주가 분위기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숫자에서는 뭔가 확인된 것들이 없었는데 이제는 뭔가 확실히 지금 숫자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지금 수급적으로 좋게 작용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발표된 내용들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우리 국토부가 중국 당국하고 항공 어떤 노선 횟수를 지금 증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50회, 왕복으로는 100회 이상 지금 한국과 중국의 비행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도 뭔가 열리는 모습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비롯해서 뭐 중국까지 이제 열리게 되다 보니까 하늘길이 열리다 보니까 이런 차원에서 향후에는 모멘텀이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보면 또 스마트카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나타냈는데 대표적으로 LG노텍이 또 주가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그렇습니다. LG이노텍이 그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공시를 한 내용이 있었는데 시설 투자를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략 금액이 한 1조 7천억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좀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LG이노텍 측면에서 볼 때는 좀 큰 금액의 투자가 됐고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시설 투자를 단행한다는 것들은 무언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LG이노텍의 주요 고객사는 역시나 애플 쪽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추정하고 있기로는 이번에 LG이노텍이 투자하는 것들이 결국 애플의 새로운 모델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기 위함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관련주들이 동반해서 올라갔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나무가, 뭐 동훈 아나텍 같이 기존의 LG나 또는 애플 쪽으로 일부 거래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어제 카메라 모듈 업체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삼성 쪽 어떤 벤더 업체들은 주가가 약했고요. LG 쪽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제 LG이노텍의 그 투자 공시 이후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더 강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LG이노텍은 이번에 시설 투자와 제가 볼 때는 맞물려 있는 신제품을 다음 달 열리게 되는 CES 2023 그 행사에서 아마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볼게요. 최근에 뭐 외국인 매수세는 좀 부재한 상황에서 이번 주 최근 들어서는 보니까 기관 쪽에서 좀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급 공백이 좀 기관 쪽 자금으로 좀 그래도 메꿔지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양도세 이슈 때문에 네. 연말로 갈수록 개인들 물량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개인들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걸 지금 받아가는 쪽이 기관 쪽입니다. 특히 기관이 21일부터 해서 꾸준히 지금 코스피 시장 내에서 매수 강도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가 그 메리트가 있는 구간들에서 기관이 지금 물량을 받아가고 있는 거죠. 기관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개인과 좀 비교했을 때는 양도세 이슈에서 좀 자유롭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들은 여튼 지금 팔고 싶지는 않지만 팔아야 될 물량들이 일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을 누군가는 받아갈 건데 그거를 지금 기관들이 받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코스닥에서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기관 중심으로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 지금 부재한 것들은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이 여전히 지금 매도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매도 강도가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환율이 약간씩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매수를 좀 할 법도 한데 아직까지 무언가 매수로 들어오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약간 관망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수급적으로는 진단을 좀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로 봤을 때는 또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저희 잠시 후 통시효과 상황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필살기 이동우 대표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증시가 크리스마스 대체 공휴일로 휴장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일 국내 증시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결국엔 강보합으로 마감된 상황인데요. 대표님께서는 오늘장 증시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금일까지는 수급 주체가 좀 불안하고 거래량도 한산한 모습이지만 어제 소폭 반등세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과 유럽 대부분 증시는 크리스마스 대체 공휴일로 휴장을 했고 홍콩 증시를 제외한 아시아 증시는 소폭 반등세로 좀 마감이 되었는데요. 지난주 미국 물가지표 둔화에도 예상보다 강한 고용과 서비스 물가 지수가 계속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향후 긴축 우려를 지속시키는 모습이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제한된 반등세가 이번 주 후반부터 연초까지는 조금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크리스마스 연휴 이전에 예산안도 합의한 상태라서 크게 악재가 될 수 있는 이벤트와 경제지표 발표는 없고 그래서 연초 업종별 이벤트가 더해지면서 시장 진정세는 연초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내적으로는 금융투자세는 2년을 다시 유예했지만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이제 10억 기준에 대한 회피 물량들이 아직은 조금 나올 수 있고요. 배당을 겨냥한 기관 투자자들의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인해서 시장 하락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공포감에도 불구하고 내년 공급망 우려 완화와 소비 회복감 기대감들도 공존은 하고 있어서 더 큰 우려로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 시원한 반등까지는 나오긴 힘들어도 원달러 환율이 1274원까지 하락한 상태로 새로운 악재만 없다면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고요.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는 박스권 하단으로 지난주 저점 부분이자 최근에 이제 저점 부분이었던 2290포인트 부분으로 지지가 예상이 됐고요. 박스권 상단으로는 2480에서 2500포인트를 다시 도전할 것으로 보이니까 이번 주 배당락 이후에 재차 안정적인 수급 유입과 함께 기술적 반등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말이어서 배당주 투자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일이 배당락일이어서 오늘까지 주식을 매수해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배당주 투자 전략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들 짚어주시죠. 네, 기관 투자자들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배당을 겨냥한 패시브 자금들이 이미 유입이 되었고 내일이면 다시 단기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 당장 사서 금일 안으로 해결할 전략이 아니라면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일주일 지속해서 매수했던 종목은 조심해서 매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보통 기관 투자자들이 일부의 수익과 함께 배당을 받는 구조로 이제 투자를 하는 형태라면 금일 산다면 일부의 수익은 제외하고 배당만 받는 형태가 되니까 내일 배당락으로 인해 하락으로 출발을 할 경우에는 결국 이익 구조는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금융, 증권, 은행, 보험 등의 고배당 종목군은 특히나 이제 조심하실 필요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시장으로서는 아직 주도주는 좀 부재한 상태고 연초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2023년에는 신약 특허 만료가 2020년 대비해서 1.5배가량 많아지면서 바이오 시밀러와 베타 기업들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어서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파미셀 등을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 재차 급증에도 불구하고 진단키트와 의료기기 관련주들은 당분간 반산수혜가 예상이 되어서 바텍, 레이, 휴메딕스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삼성그룹에서 인도 1, 2위 통신업체인 업체와 5G 통신 장비 수주 계약을 따냈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미국 통신 사업자들 간의 5G 경쟁 심화로 인해서 5G 인프라 구축 투자에 많은 수혜가 예상이 되는 장비 관련주들 KMW, HFR, 서진시스템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증시 폐장까지 이제 이틀만은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까지는 양도세 회피 물량 부담으로 수급적으로는 지난주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예상이 되지만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물가 둔화로 인플레이션 우려도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고 새로운 악재가 없다면 주 후반 반등과 안정세가 예상이 되니까 금일 소폭 반등세 또는 소폭 이제 흔들리는 모습에도 천천히 이제 진입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 증시가 위드 코로나 전환이라는 호재와 재차 확진자 급증이라는 악재가 공존하기 때문에 박스권 장세가 예상이 되고 현재는 박스권 하단에서 서서히 이제 저점 분할 매수를 조금 하실 때라고 좀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연초까지 반등 시에
다시 고점 일부 매도를 반복 매매한다는 생각으로 시장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는 이제 소비회복주나 미디어 엔터, 헬스케어나 바이오 제약, 5G 관련주 등을 단기적으로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업종으로는 IT 장비와 2차 전지 포함 자동차 장비주들은 배당락 이후에 박스권 하단이 확인된다면 재차 확인하시고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필살기 이동우 대표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2,313포인트고요. 코스닥은 0.8%도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689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시장 상황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예상 체결가 58,000원이죠.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0.4%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5만 5,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SK하이닉스, LG화학 모두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 SDI가 1.6%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예상 체결가 61만 4천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15만 8천원이죠. 삼성전자 우선주 1.9% 약세 예상되고 있고요. 네이버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기아가 0.3% 상승 예상되면서 지금 호가에서는 6만 3,900원 예상 체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1.8%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64,9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1.2% 약세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96,100원. LNF 보합 예상됩니다. HLB가 0.5% 하락이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에서는 31,1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가 0.2%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2,550원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1% 상승 예상되죠. 지금 호가에서 11만 5,500원 집계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1.5% 하락 예상됩니다. 펄어비스가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예상 체결가 8만 6천원으로 집계됩니다. 리노공업 지금 16만 3,500원 0.6%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장까지 7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또 시장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박스권 지금 하단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오늘 호가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하방 압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또 이번 주 배당락일까지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양도세 회피를 하고자 하는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매도가 좀 더 강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 한 2달간, 그러니까 11월, 12월 아마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단이 대략 한 2,300, 상단은 한 2,500선 이 범주에서는 지수는 움직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저점에 지금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일단은 이 회피하고자 하는 물량들 때문에 매도가 좀 더 강하게 작용하면서 증시가 약간은 밀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아마 내일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바로 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또 반등하는 장도 어느 정도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저점 매수를 좀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같은 시장이 좀 매수하기에 좋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 의견을 오늘 혹시 드린다고 하면은 오늘 종가 이제 부근에 왔을 때, 그러니까 오후장 들어가지고 지수의 분위기를 봐가지고 좀 그동안에 저점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기업들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매수도 가능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장이 약간 밀린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측이 안 됐던 그런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대응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충분히 좀 괜찮은 기업들,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들은 또 저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 이제 사실 배당 투자를 노리신 분들이라면 또 이번 주도 체크해야 될 일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금리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배당 매력 자체가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양도세 회피하고자 하는 분들하고 반대가 되겠죠. 배당을 내가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반드시 오늘까지, 그러니까 오늘 시간에까지 포함해가지고 6시 이전까지는 주식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식 결제가 D+2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9일이 2020년도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주식을 다 매수하셔야지만 29일 날 매수가 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까지 꼭 매수하시길 바라겠고요. 배당 매력도 방금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을 우리가 지금 단순히 수익률로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배당 매력도도 있는데 이 종목이 좀 더 올라갈 만한, 그다음에 내년도 전망이 좋다 그러면은 주가 상승 여력도 있는 그런 시점들이에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종목들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서 그 셀트리온 그룹주들 말씀을 드릴 때 배당을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그룹주 자체만 놓고 볼 때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내년도 전망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상당히 좋아요.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볼 때 22년 대비 23년도 거의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하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셀트리온 USA 법인을 올해 인수했습니다. 그 이유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볼 때 미국 직판 체계를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상당히 좋아지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기업 모두 상당히 내년도 전망이 좋다. 그리고 지금은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경기가 좋다고 또는 안 좋다고 해서 안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이라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필수 소비재라고 하는 것들이죠. 아프면 반드시 병원을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의약품 관련된 기업들도 제가 볼 때 내년도에 전망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셀트리온 그룹주도 좀 유망하다, 이런 말씀까지도 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워낙 시장 자체는 큰 흐름이 없다고는 합니다만 종목별로는 여전히 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어제 혹시 또 장에서 좀 투자자분들 체크해야 될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공시가 나온 종목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지난주 그 금요일 아마 공시가 나왔을 예. 건데요. 레고캠 바이오라고 하는 기업이 레고캠 있습니다. 바이오. 네,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변동성을 보였었고, 그 커버하는 증거사 중심으로 보고서에 투자 의견들이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를 좀 올리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주 나왔었던 공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암젠과 대략 한 1조 6천억 정도 되는 기술 수출을 한다라고 공시한 내용이었고요. 사실 그 레고캠 바이오가 그동안에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받을 돈들이 굉장히 많고, 이 받을 돈들이 내년도에 몇백억이 지금 현금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이 자금들은 또 임상하는 데 많이 쓰이겠죠. 하지만 임상이 잘 진행이 되면은 더 들어올 돈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암젠과의 지금 계약이 터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상당히 지금 호재다. 근데 이게 네. 또 끝이 아니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라이센싱 아웃 할 만한 것들이 몇 가지 더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더 기대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어제 그런 의견들과 함께 보고서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공시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빠르게 차익실현 나왔지만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레고캠 바이오 같은 기업들 한 번씩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어제 특이 종목 중 하나가 MDS테크라고 하는 기업이 네. 있었는데 역시나 무상증자 공시를 했는데 예. 올해 주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무상증자한 기업들 주가가 강했던 것이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통 원래 무상증자하면 주가가 급등하고 유상증자하면은 좀 주가가 좀 하락하기 네,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통상 이제 호재냐 악재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는데 네.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무증은 이제 호재다라고 확실히 인식하실 것 같고, 사실 무증하는 게 요새는 유행이다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좀 중요한데, 어제 그 MDS테크 같은 경우에 300% 무증을 한 거죠. 와. 그러니까 1대 3이 한 주 가지고 있으면 예. 세 주를 주는 형태. 그러니까 비교적 네. 많은 형태였고요. 그다음에 그러네요. 올해 최대로 많이 준 게 1대 8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8주를 주는 800%의 무증이었는데, 지금 300%도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은 숫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MDS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 무상증자와 함께 어제 주가가 상한가 직행을 했고, 오늘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소형 제약사들도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큰 틀에서는 지금 예. 중국 쪽 이제 코로나 이슈가 좀 되면서 중국 쪽에서 이제 많은 것들의 수요가 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뭐 감기약, 뭐 해열제, 뭐 이런 거 지금 품귀 현상들, 그다음에 예. 원료 의약품까지 지금 품귀 현상이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중국 코로나 지금 확산세에 따른 관련된 종목이라는 기업들이 테마로 지금 올라가는 것이 네. 어제장의 또 특징이었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양시장 좀 하방 압력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12월 27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거래량, 거래 대금이 굉장히 급감한 상황입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종목별로는 또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마주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산타랠리는 실종된 지 오래고 또 연초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좀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라든지 지금 증시를 둘러싼 환경 자체가 그렇게 우호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또 많이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또 호가와는 다르네요. 호가에서는 양시장이 좀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코스피가 0.5% 올라갑니다. 2,329포인트고요. 코스닥도 지금 상승 출발 보여줍니다. 0.4% 상승이죠. 697.56포인트입니다. 거래량, 거래 대금은 많이 줄어들었어도 장중의 변동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또 오전장, 오후장 흐름이 뒤바뀔 수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0.3% 올라갑니다. 시작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요. 지금 0.3% 반등 보여주면서 58,1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0.3% 떨어집니다. 456,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 올라갑니다. 828,000원이죠. SK하이닉스가 0.78% 상승 77,600원, LG화학이 1.2% 올라갑니다. 626,000원이죠. 삼성 SDI도 1% 올라갑니다. 631,000원이고요. 현 삼성전자 우선주는 약보합권이네요. 현대차가 1.2% 상승 16만 원이고요. 네이버가 1.68% 상승으로 181,500원이죠. 기아가 0.6% 올라갑니다. 64,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고요. 양봉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띕니다. 좀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지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0.8% 올라갑니다. 98,200원, 셀트릴 헬스케어 강보합권이고요. LNF가 1.2% 올라갑니다. 185,300원. HLB도 지금 1% 가까이 올라가네요. 36,600원이고요. 카카오게임즈가 1.2% 상승합니다. 43,200원. 에코프로가 1.8%, 1.9%까지 올라가네요. 116,400원이고요. 셀트리온자 0.4% 올라갑니다. 펄어비스도 상승하네요. 43,600원.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약보합권으로 좀 양봉으로 전해됐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87,200원. 리노공업 1.4% 상승 166,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81억 원 순매수고 기관이 280억 원 매수 우위, 개인 투자자는 357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섹터는 전기전자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 밖에 화학 섹터 그리고 의약품 또 운수장비에서 기관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기계 섹터에서 순매수 보여줍니다. 화학 섹터에서도 외국인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는 비금속 광물과 운수창고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별 흐름 봤을 때는 화학 섹터 흐름이 견조하게 지금 1%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구성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기계 섹터, 화학 섹터 내에서는 율촌화학 그리고 덕성, 아모레퍼시픽, 또 이치한물, 아모레지, 화장품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나타내면서 또 화학 섹터의 강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 밖에 지금 서비스업 sektor도 흐름이 괜찮은데 서비스업 섹터, 그러니까 서비스업 쪽 내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여행 관련주들 흐름이 좋아요. 아시안 IDT, 롯데관광개발, 하나투어 이런 종목들, 또 AJ 네트워크스, 소카 이런 종목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투어 2%, GKL도 2% 이상 올라갑니다.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강세가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9시 4분 지나갑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도 수급 상황은 유가증권 시장과 동일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입니다. 15억 원, 기관은 61억 원 매수 우위고요. 개인이 6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과 기관 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은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환율 체크해 볼게요. 최근에 원화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 또 하락합니다. 1원 80전 하락한 1273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는 엔하고 지금 동조되는 현상들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환율이 이제 1,2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예. 비교적 지금 안정화 좀 되어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들인데요. 달러 인덱스도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뭐 제가 2달 전에 방송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 당시에는 뭐 1,500원, 1,600원대도 간다는 전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맞아요. 분명히 드렸는데 어느새 지금 상황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뀌어가지고 1,300원 좀 밑으로 떨어지면서 상당히 지금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환율이 대략 평균치가 1,290원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평균치보다 약간 밑에서 하회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나타내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미국 쪽에서는 내년도에 금리를 좀 더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금리까지는 좀 더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약간 밑돌고는 있지만 평균치보다 밑돌고 있지만은 다시 언제든지 올라가도 이상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안정적으로 환율이 지금 내려와 있다는 점들은 그래도 비교적 증시 자체만 놓고 볼 때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이 지금 700선 회복이 됐습니다. 최근에 좀 700선이 붕괴가 되니까 좀 심리적으로 이게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추가 하락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오늘 그래도 좀 회복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지금 이제 시즌적으로 매도 압박이 좀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결국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이 코스닥 쪽에 좀 더 많이 지금 치중이 되어 있고 그렇죠, 예. 코스닥은 아무래도 개인분들의 그 매매에 따라서 가격 변동, 지수 변동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확실히 그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만 보셔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낙폭이 컸습니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물량이 코스닥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물량에 따라서 지수가 약간씩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올해 전 저점이 대략 한 650선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뭐 700선이 깨져가지고 밀린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650선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 봤었기 때문에 너무 혹시라도 코스닥 지수가 밀린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지금 이 코스닥 시장도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시장 자체가 성숙해졌는데 무슨 이야기냐면요. 과거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시총 1위부터 10위 범주에 바이오가 7개 이상 차지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이오 기업이 많이 줄었고요. 이 바이오 기업들조차도 실적이 다 나오는 기업들입니다. 그만큼 우량한 기업들이 코스닥 내에서 많이 지금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 측면에서 나름대로 지지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과거처럼 굉장히 밑으로 빠지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과거 우리가 10년 전 데이터 보더라도 코스닥이 한 460선에서 650선 이 박스권을 많이 이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어느새 뚫고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천수닥 이렇게 이야기 나왔던 그 시절인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들 가치도 많이 올라왔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기업 가치가 그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약간씩 밀린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650선에서는 지지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평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환율 좀 다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달러 환율이 지금 1,27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원화 가치가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일본 쪽에서 정책 스탠스가 좀 바뀌다 보니까 옌 가치가 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또 원화도 동달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면 이게 또 수급적으로 외국인 매수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도 좀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뭐 그런 부분들이 기대는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뭐 기대보다는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줬지만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뭐 매수한다든지 또는 매도한다든지 영향을 주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역시나 그 미국 쪽의 이제 금리 이슈에 따라서 환율 영향이 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 쪽 이슈보다는 오히려 이제 미국 쪽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더 포커싱 두셔가지고 조금 더 환율을- 강달러 기조가 다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건가요? 저는 좀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강달러로. 네, 방향이 네.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진짜 예측이 안 되는 것들이 환율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섣불리 예측하기 그렇지만 지금 상황 봐서는 일단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자 그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보면 리오프닝 관련주들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어요. 뭐 저가항공사 어제장에서도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오늘장에서도 지금 강세를 보여주는 게 뭐 AK홀딩스가 지금 3% 올라가고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이제 FSC겠죠.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은 뭐 그밖에 진에어, 한진칼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은 또 음봉으로 전환되는 종목들도 눈에 많이 띄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항공주가 오늘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한 가지 체크해드릴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아시아나항공하고 지금 대한항공이 지금 기업 이제 합병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예.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어제 나온 뉴스 같은데요. 중국 쪽에서는 일단 기업 결합 심사 이제 통과가 된 것으로 네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아 있는 곳이 미국, 그다음에 유럽, 일본, 이제 영국 이 4개 나라만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이 4개 나라에서 승인해 줄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이제 합병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호재로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일본이나 뭐 중국으로 가는 여객 수요가 굉장히 지금 많기 때문에 LCC 업체들이 지금 주가가 전반적으로 강한 것이 특징이고요. 제주항공이나 진에어 같은 경우에 그 지난주에 나온 보고서 내용들 잘 보시면은 당장 이번 4분기부터 지금 실적에 있어서 흑자 전환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11월만 하더라도 전망치가 내년도 2분기 정도 되면은 영업이익단에서 흑자 전환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한 3개 분기 정도 앞당겨지는 거죠. 그만큼 지금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여객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증가, 이게 지금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항공업체들, 특히나 LCC 업체들은 대부분의 매출, 그냥 90% 이상이 다 여객 수요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개인적인 투자 의견을 드리자면은 제주항공이나 티웨이항공, 진에어 이런 기업들은 제가 볼 때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추세적으로 주가가 위로 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시는 분들은 저는 꾸준히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매매로 지금 뭔가 단기 트레이딩 할 종목들이 아니고요. 확실하게 네. 지금 리오프닝 기대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실적으로 확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 기대감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내년도 1분기까지는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신규 매수를 놓으실 분들이라면 지금은 매수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주가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일부 좀 조정이 나오는 기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금은 반드시 돌아서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순환매라고 하죠. 그래서 순환매하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 나오면 주가는 약간 밀릴 건데 차라리 그때 신규 매수해도 늦지는 않으니까 좀 잘 보셨다가 신규 매수 진입 시점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면세점 관련주 흐름 좋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연말에 이제 그 여객 수요가 증가되고 이러다 보니까 면세점 수요도 증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글로벌 텍스프리가 지금 5.2% 올라갑니다. 또 양봉이거든요. 여기에다가 호텔 신라도 4%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토니모리도 3.3% 올라갑니다. JTC, 신세계, 현대백화점 다 올라갑니다. 이게 다 면세점 관련주거든요. 그렇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외여행 나가면 예.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비행기만 타고 떠나지 않습니다. 잠깐 면세점 있으면 한 번씩 들려보죠. 사든 안 사든 간에. 이게 그래가지고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건지 조금 중장기적으로 괜찮게 봐도 되는지가 약간 의문이거든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여객 수요가 늘어난 만큼 이쪽도 소비는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면세점뿐만 아니고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맞아요. 같이 오르는 것들은 역시나 면세점에서 구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좀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조금 제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화장품 쪽은 과거에 그 중국 쪽 이제 소비가 많아가지고 실적이 잘 나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일단 시기적으로 약간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과거 대비해서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화장품은 중국이 아닌 해외, 특히 미국 쪽으로 얼마나 진출을 빠르게 하느냐, 이제 그런 기업들이 실적이 갈리기 때문에 그런 걸 중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일단 당장은 실적이 좀 회복되는 게 보일 것 같고, 아마 증권가 중심으로 탑픽으로 아마 호텔 신라를 많이 꼽을 겁니다. 네. 그래서 호텔 신라는 지금 주가도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7만 원, 8만 원대면 상당히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최소한 한 10만 원대까지는 회복될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금 매수해보는 것도 제가 볼 때 나쁘지 않다는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오랜만에 유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최근에 유가가 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인가 싶었는데 뭐 간밤에 보니까 또 많이 올랐고 천연가스 가격도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80달러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가격이 80달러 육박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또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네, 당연합니다. 그 이야기는 당연한 얘기인데 유가가 지금 전망이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리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네. 사실은 두 달 전에 엇갈리나요? 제가 엇갈리는 네. 것도 있고 올라간다는 분위기가 좀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정도 됐을 때 아무래도 에너지 이제 수요도 좀 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증가할 거다.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한 2달 정도 전망한 거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금 예. 내려와 있는 상황들이고요.
내년 전망 그러면 어떻게 갈리고 있느냐? 60불 밑으로 내려간다는 전망도 있고 여전히 100불 위로 올라간다는 전망 나오고 있고 지난주에 우리나라 당국에서 발표한 거 보시면은 한 80불에서 90불 정도 사이에 이제 오간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전망이 갈리고 있죠. 그만큼 지금 유가도 전망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기 침체, 그러면 수요는 분명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수요는 줄어들게 되면 공급자 입장에서 역시나 감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격이 지금 뭔가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지금 전망 자체는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입장, 그러니까 증시 입장에서 볼 때,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유가가 여튼 지금 계속 내려가 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물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숫자 차원에서 물가가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이 나와줘야 증시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고 금리가 내려올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유가가 좀 더 하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당장 연초에 그 박람회 CES 말씀을 주셨으니까 CES와 관련해서 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CES 2023이 1월 5일부터 해서 네. 8일까지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가 됩니다. 가전 아무래도. 박람회죠. 네네네. 네. 사실 예전에 가전 박람회였는데 진짜 요새는 가전보다는 다른 쪽 IT에 대한 부분들이 더 네.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올해 키워드 중에 새롭게 지금 편입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핵심적인 키워드는 일단은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메타버스가 이번에 새로운 키워드로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테마는 메타버스가 될 것 같고요. 사실 국내 증시에서 기존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CG 업체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좀 다른 종목들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하드웨어적인 XR 예. 기기 쪽 관련된 그쪽이 제가 볼 땐 주류를 이룰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신제품을 공개하는 자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전히 핵심적인 중요한 테마는 제가 볼 때 모빌리티,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랑 로봇 쪽이고 로봇이 2022년도에 가장 화두가 됐던 섹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CES 2023에서도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관련된 기업으로 SPG나 로보티즈, 에브리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을 꼽아드리겠는데 일단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CES 2023에 직접 참여를 합니다. 전시 부스를 마련해가지고 자사의 신제품을 또 공개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것들이 또 보도가 될 겁니다. 그럼 뉴스화 되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시장 트렌드는 뭐냐면은 이슈가 있는 쪽에 자금이 좀 더 쏠려가는 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뭔가 확실히 뉴스가 나오고 이슈가 될 때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CES 2023에서 제가 볼 때 로봇 관련된 기업들 이쪽에도 수급이 좀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평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계속해서 또 종목들을 또 기업 탐방을 다니시니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전에 다녀온 기업 탐방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애프터 서비스를 좀 해드리고 또 이번 주에 다녀온 기업 탐방한 그런 종목을 좀 공개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제가 그 11월 달에 예.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 하나가 JVM이었습니다. JVM. 예, 이 기업은 11월 29일 날 제가 소개해드렸고 약품 자동화 기기 이제 만드는 업체인데요. 역시나 그 중국 쪽 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잠깐씩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장중 한때 20%가 넘게 올라갈 정도로 주가가 지금 변동성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약품 같은 경우에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품귀 현상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를 포장해주는 업체가 누구냐면 바로 JVM이고요. JVM이 중국의 그 약품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하고 지금 유통계약을 맺은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도 장비들을 이 업체가 판매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JVM 장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고요. JVM 입장에서 수출이 많은데요.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 의약품 자동화 기기가 많이 수출이 될 경우에 상당히 실적 측면에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기대감이 주가에 일부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또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제가 2차 전지 소재 업체 중에서 대주전자재료라고 하는 기업을 네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12월 1일에 탐방을 했고요. 보고서는 26일자로 발간을 좀 했는데 네. 이 기업은 사실은 IT 그 소재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명에도 나오지만 대주전자재료, 그러니까 전자재료를 만드는 업체이고 스마트폰이나 PC, 노트북 이런 쪽으로
전자재료를 주로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사업을 지금 오래도록 해왔었고 최근에 이 회사를 분류할 때는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많이 분류하고 있는데 바로 실리콘 응급제 사업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동사가 만드는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내에서 에너지 밀도 향상 또는 충전이나 방전 이런 배터리 성능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원래 이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흑연이 주 원료였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 실리콘으로 약간씩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1세대 실리콘 응극제라고 해가지고 실리콘 함량이 대략 5% 정도 들어간 이 제품, 이게 지금 그 포르쉐 타이칸 EV에 들어가다 보니까 2019년도 많이 각광을 받았고요. 동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로는 2024년까지 해서 실리콘 함량을 좀 더 늘리는데 대략 한 7%대까지 늘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한 10%대까지 늘리는 계획들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가 그런 차원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 실리콘 응극제는 지금 만들기도 어렵지만 원래 이 세상에 없던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도 어렵지만 대량 양산으로 가는 건 더 어렵다라고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뭐냐면 대량 생산 체계를 지금 구축한 겁니다. 일단은 일본의 시네츠 화학, 중국의 BTR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을 했는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대주 전자재료가 이 체계를 구축한 거고 지금 공장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볼 때 22년도까지 해서 3,000톤 캐파를 만드는 게 1차 목표이고요. 24년까지는 1만 톤, 25년까지는 2만 톤까지 캐파를 확보하는 게 지금 단계적인 목표이고요. 최종적으로 2030년까지 8만 톤의 캐파를 지금 확보한다 이렇게 지금 계획들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제가 추정하고 있는 실적은 26년도 매출액이 대략 1조 5,600억, 영업이익이 3,120억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사가 시총이 상당히 크다라고 많이들 평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공장 캐파 증설과 함께 실적이 증가되면은 주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2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어떤 전략이 좋은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경기 침체 확실히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증시 자체는 쭉 올라가는 분위기는 분명히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종목을 얼마나 잘 골랐냐, 그다음에 그렇죠. 섹터에서 얼마나 잘 선별되었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방송들을 잘 보시면서 제가 유망하다는 종목들 꼽아드리면 이런 종목들을 반드시 미리미리 공부해 두신 다음에 이슈가 될 수 있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과 잘 매칭시켜가지고 그 시기에 매매를 좀 하시면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2분 지나갑니다. 어제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천리, 한국항공우주, KTNG 순매수했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오늘 1.6% 올라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상승 중이죠. 카카오페이,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순매수했습니다. 일제히 지금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한국항공우주, LG화학입니다. 일제히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 흐름이 오늘 좋네요. 자,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현대, 로템, 기아, FNF,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FNF 1.7% 올라가고요. 포스코케미칼, 현대, 로템, 또 SK하이닉스 모두 올라갑니다. 지금 시각 9시 23분 지나갑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볼게요. 코스피가 현재 0.49% 상승세에 이어집니다. 2,328포인트, 코스닥 상승폭이 더 확대됐죠. 1.2% 상승하면서 700선 회복이 됐습니다. 702포인트입니다. 오늘 12월 27일 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